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이분들과 함께하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팍 1타 강사, 우리 당의 외교 전문가이자 통상 전문가이신 홍기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출연이시죠, 불팍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 출연하는 의원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 소개 시간. 먼저 영상을 좀 보고 다시 소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의 비결, 겸손해야죠. 어릴 적 내 꿈, 버스 운전사, 이전 직업은 직업 외교관, 외교가 뭐야, 국가의 이익, 내게 평택은, 고향 같은 곳, 존경하는 분, 노무현 2호. 이야, 다섯 글자로 맞춰야 된다. 5개 다 해야 되니까. 예. 자, 영상 재밌게 보여주셨는데 혹시 미처 소개 못한 부분 있으면 직접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게 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동네 아저씨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예. 식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같이 밥을 많이 먹는데 뭐 국회의원 같지 않고 동네 아저씨 같다. 그래서 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좀 카리스마가 없다는 소리 같기도 해서 예,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들립니다. 동네 아저씨 같은 우리 평택의 홍기원 의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랑 시간을 낭비를 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아저씨 같은 거 그냥 봐도 알거든요. 그게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예, 우리 홍기원 의원님은 네. 그 본인 설명 잘 안 하셨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기재부의 네. 행정고시를 통해서 기재부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재경 쪽이 되게 들어가기가 커트라인이 높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야, 이거 대한민국 잘 먹고 살려면 외국에 수출을 잘해야 되겠다. 통상 쪽으로 옮겨서 통상 전문 분야로 하면서 기재부에서 외교부로 옮긴 대한민국의 양대 산맥인 기재와 외교를 다 경험한 경제와 정말 외교 통상을 평생 했습니다. 엘리트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 한 줄도 안 하고 자기가 아저씨가 그러니까 저도 뭐 하러 하는 거야? 난 알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얘기 빼먹고. 내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회자가 해주시는 게 훨씬 그러고 더. 나서 평택에 출마기를 맘먹고 네. 제대로 영입된 것도 아닌데 동네를 열심히 돌아면서 왜냐하면 5살 때부터 그 동네 살아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와서 동문들이 엄청 도와줘서 원래 잘 되지 않던 평택 지역에서 이겨서 지금 지역구를 가져서 재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시면은 조금 후원을 보태면 저한테 좀 보내주니까. 그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이 네. 지금까지 몇 있었고 또 지금도 저 말고도 두 분 더 계신데 지역구에 출마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해가지고 된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고요. 또 외교관 출신으로는 유일한 재선 의원. 네. 예. 사실 외교관들이 약간 좀 격식 있게 샤이한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또 인간적인 매력을 갖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아니라 전문가니까 이제 매우 전문가요. 믿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보니까 한덕수 대행도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LNG에 관한 한미 화상 회의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신중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이 아까 전에 계속 인사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거 자기가 이렇게 막 진행해도 되는 일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신기합니다. 예. 지금 얘기 나오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대행 그야말로 국민의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대행이 이걸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더욱이나 좀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는 여러 가지 위헌적인 또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엄청난 국익이 걸린 협상을 본인이 마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돼요. 2달 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연히- 본인이 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국이 그 상호관세를 그러니까요. 25% 때렸기 때문인데 다행히 90일간
유예가 시행을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90일이면은 이제 7월 며칠이거든요. 7월 9일인가 석 달 되는데 그러니까 대선 6월 끝나고 난 다음이네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해서 4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거 화석 연료에다 이렇게 투자하는 건 좀 지금 특히 그 방금 말씀하신 알래스카 LNG LNG는 사업. 그 북쪽 알래스카의 가장 북쪽에 있는 LNG를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이제 수입하겠다, 수출하겠다 그런 건데요. 거기는 첫째 이전 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판명이 그러니까 된 민주당 걸로 저는- 정부에서. 예, 예, 예.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파이프라인이 1,300km 정도 필요한데 그 알래스카의 기후가 굉장히 춥고 또 동토의 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일본도 아마 신중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 얘기 나왔으니까 좀 물어보면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우선 협상국인데 일본은 천천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한덕수 대행은 자꾸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좀 한마디로 오버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버한다. 아까 저 한덕수 대행의 그 대선 출마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한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물어봤다고 하는 얘기도 대외적으로 흘러나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정상 간에 하는 얘기는 대외 비거든요.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자기 발전, 자기 네, 자기 자가 스스로, 발전하는 그런 스스로. 얘기를 대외적으로 흘렸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덕수 대행의 위치나 또는 실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이 시기에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는데 본인이 서둘러서 하겠다는 거는 뭔가 자기의 권위도 내세우면서 또 혹시라도 그 합의가 된 걸 가지고 성과로 내세워서 또 나중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러한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개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밝힌 다음에 세계가 경악을 했는데 발표 내용을 좀 보고 와서 말씀 좀 들어볼까요?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94% of the cars in Japan are made in Japan. But we have to take care of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our people first, and I'm sorry to say that. So, if you look at that, China, first row, China, 67%. That's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So 67%, so we're going to be charging 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 of 34%. I think, in other words,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less. So how can anybody be upset? 의원님, 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게 4월 2일 날 저기 발표했거든요. 지금 예. 2주 정도 지났는데 중국은 145%로 됐고요. 러시아는 0%고 우리한테는 25% 상호 관세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그냥 트럼프 마음대로 그냥 막 하면 되는 겁니까? 실제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도표까지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저 우리나라는 25%, 중국은 처음에 38%, 일본 24% 네. 부과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산정을 했냐 봤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트럼프는 환율 조작, 뭐 무역 장벽 얘기했는데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00을 수입했는데 그중에 무역 적자가 50이었다. 그럼 50%? 그러면은 50%가 무역 장벽이다. 근데 자기는 관대해서 친절해서 2분의 1, 25%만 25%만 한다. 네, 실제로 우리가 미국한테 작년에 수출한 게 1,300억 불이에요. 근데 그 중에 660억 불이 우리가 무역 흑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절반입니다. 50%. 그 외 2분의 1인 25%를 부과한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67% 저기 숫자가 아까 나왔는데 그의 절반인 38%를 부과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145까지 올라간 거는 중국이 자기가 미국에서 부과한 거에 대해서 반격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더블로 올린 거거든요. 기분 나쁘니까 이게 예, 레이스라고 그래서 하나요? 정말로 도박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와. 밖에 볼 수 없고 다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0으로 했는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러시아와의 교역이 교역을 없었군요. 거의 중단했다. 이제 그걸 이유로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작년에도 35억 불 교역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도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거 보면 아마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종전 협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일부러 하지 관세를 이 부과하지 전문 않은 것 용어로는 같다. 엿장수 맘대로 아니 라고 봐야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하나니까 맞습니다. 그냥 막 해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관세라는 걸 또 다 아시겠지만 관세라는 것은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 물건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내는 거예요. 예, 우리 돈이 나가는 게 그 또- 미국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미국에는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이거 중국에다 100% 물린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물건 사갖고 가는 미국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좀 보면서 예. 이 어쨌거나 미국 내에서 여론도 지금 좋은 편이 아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주가는 내리고 있는데 이 상호 관세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를 좀 통상 전문가 입장에서 좀 분석해 주시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서 감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수를 더 거두려고 한다. 관세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좀 미국의 대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인데 너무도 크단 말이에요. 그걸 줄이려고 한다. 세 번째가 이런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려고 한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다 달성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실제로 초래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원래 상호 관세 쭉 발표한 다음에 바로 시행한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걸 3개월씩 유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 국채 이자율이 많이 올랐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고 또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90일 유예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채를 외국에 많이 팔아서 어쨌든 금융적인 이득을 거두고 있는 것이 미국의 주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예. 두려움이 부담- 생겼던 거겠죠. 이자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미국이 그 국채에 대한 이자를 돈을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많이 거니까. 갚아야 되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자기들 때문에 90일 유예시킨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상황상. 상대방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예. 아니고 상호 관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게 나타나니까 네. 실제로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발표했는데 4월 3일 4일 이틀 동안 미국 내에서 주식 가격 하락한 게 박살나버렸어요. 6조 폭락해버렸어요. 5천억 달러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일경 예. 예, 우리나라 한 10몇 년에 걸친 예산 규모 이상의 예. 그 주가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큰 국내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이거를 90일 유예하고 그 사이에 양자 협상을 통해서 좀 얻어내고 나중에 이거를 좀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줄이려고 하는 것 엎어질 아닌가.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상당히 봅니다. 있다. 근데 예. 그렇게 놓고 보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처럼 급하게 하면 안 뭔가 돼요. 결정하는 것은 조금 그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아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저 보편 관세 10%하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 25%는 있는데 이거는 협상한다고 깎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없습니다. 아니 트럼프를 사실 1기 때 그때 청와대에서 정책 자문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 안보실의 정책자문위원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2기 트럼프 지금 정부가 됐는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민주당이 집권하면 트럼프하고 좀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가장 잘하실 것 같아서요. 예, 첫째 트럼프는 예측 가능성이 없다. 아, 오직 하나 예측 가능한 거는 그 사람은 뭘 할지 모른다는 그 부분을 예측 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자기과시를 좋아한다. 한마디로 본인이 부각되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다만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액션을 크게 하는데 실제로는 밑에서는 딜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형이다. 다만 1기 트럼프 때랑 다른 것은 1기 때는 사실 그 전체 국민 투표에서는 졌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갑자기 부각돼서 올라와 가지고 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다. 그랬는데 2기 때는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 기간 내내 4년간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상당히
준비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대선에서도 전체 투표에서도 이기고 또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크게 이겼고 네. 또 상하원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악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또 넘어가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민감 국가 리스트도 예. 되게 큰 문제인데 아주 미국 큰 에너지 문제입니다. 부가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어제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된 이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핵 자강론을 주장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핵무장 한번 보실까요? 네. 저는 북한의 핵은 오로지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북핵이 현실화되는 현상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야, 저거 무슨 김정은이나 김일성 이런 사람이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 개발에 뭐 이러 나가자 뭐 이런 저 배경도 무슨 만주제 갖고 막 이렇거든요. 무서워요. 저거 실제로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면 가능한 얘기인지도 참 그러니까 수출이 다 막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재 받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예.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 핵무장을 하려면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미국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미국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동의해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럼 미국의 동의 없이 하려면은 NPT도 우리가 탈퇴해야 예. 되고 또 엄청난 제재도 받아야 되고 더 큰 거는 예를 들면 우라늄 공급 안 해줍니다. 그럼 할 수도 없고요.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이고 또 하나는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다만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다수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강한 건 맞잖아요. 심정적인 여론이. 거기에 호소하는 안보 포퓰리즘이다. 예, 저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뽑으면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뭐 네. 정말 모르는 국민들 대상으로 거의 혹세무민하는가 생각도 들고 지난달에 우리 민간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 올라가면서 정부는 아무런 피해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첫째로 민간 국가에 넣는 것은 에너지부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 건데 첫째로는 미국의 테러 지원 국가들, 네. 두 번째로는 핵 무장하는 국가들, 세 번째로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을 민간 국가에 넣는다고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넣으면 어떠한 제한들이 있다고 에너지부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국가에 들어가는 순간 당연히 여러 불이익이 있는 거고 예. 불이익을 안 줄 거면 미국 입장에서는 민간 국가 뭐로 지정합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민간 국가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대외 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쪽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알려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우리 한국 쪽에 그걸 알려줬느냐? 민간 국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라고 알려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한테 알려줄 이유도 그러니까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부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좀 빠지도록 해야 될 텐데. 네, 먼저 저거 네네.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한 사례인데 네. 저희 의원실에서 정말 열심히 서치해가지고 찾아낸 건데요. 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핵 관련한 연구기관이 3개 있는데 그 연구기관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의 그 연구소들하고 협력하는 거에 관한 그런 공고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민간 국가의 시민이 관련된 거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출장을 가려도 사전 한 45일 정도 스크린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명확한 제약이 있습니다. 많네요 지금 제약들이. 인턴십, 방문, 컴퓨터 그런 거 지원도 다 안 해당이 되네요.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프로젝트 따는 건 당연히 해당되고 당초에는 그러니까요.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프로젝트하고 직접 관련될 때만 제약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네, 에너지부가 다. 미국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에너지와 관계 없는 것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이 아니고
그리고 대학의 연구기관도 학교에, 에너지부 예. 산하 연구기관하고 협력할 거 아니에요. 미국의 연구기관들이. 그쵸.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민간국가 국민들 연구자들은 제약을 받게 돼 그럼 있으니까. 연구자들이 가지 못하고 대학하고 교류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당연히 그런 건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는 사실 등재된 이유도 모르는데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 그게 걱정이 되는데. 더 큰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민간 국가에 들어갔던 나라들 명단을 보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그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우리 외통위 의원들이 파악해 본 판단으로는 그 국내에서 그 윤석열 정권 또는 당시의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 민감 국가 지정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1981년에. 81년도에 지정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당시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한 게 하려고 원인이 했으니까. 돼서 거기 목록에 들어갔고 해제되는데 13년인가 걸렸다고. 그럼 9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네. 민감 국가였던 거네요. 예, 우리는 13년. 뭐 제대로 정보가 없었지만. 예, 사실 그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걸 미국이 알고 있었고 또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들어갔는데 빠지는데 그런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장관도 그렇고 외교장관도 그렇고 또 당시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외교적으로도 지금 오늘 의원님이 해주신 말씀은 쭉 정리해봐도 저희가 정권을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수습하고 마무리 짓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당연히 걱정이 그렇죠. 되네요. 예, 그 사실 제가 미국의 여러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고 있거나 하는 의심을 아주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다는. 아 이렇게 거예요. 얘기하니까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나와서 저 다 하지 심지어는 않습니까? 당시 이제 여당 의원들이 네. 핵무장 촉구 결의안 이런 것도 진행을 했고.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되고 잡은 이후에도 여기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번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신뢰를 회복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 홍기현 의원님 같은 외교통상 전문가가 저희 당에 또 재선 의원으로 계시는 그렇죠. 건 정말 엄청나게 든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일타 강사로서 정말 잘 활약해 최고십니다. 주셨는데 자주 모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불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가지도록 많이 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께 예, 정말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현실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좋겠다는 국격이 올라간 생각이 만큼 외교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이 국가적인 손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외교안보상의 손실은 회복하는데 너무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 큰 손실을 끼쳤다. 정말 몹시 진짜 비통한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신 홍기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일정이 쭉 나가고 있습니다. 경선 일정